자, 그대로 저장하시고 얘로 올게요. 여기에서 아까 HTML에 지웠던 걸 다시 살릴게요. 웨이포인트를 이제 살려주십시오. 웨이포인트를 잠깐만 얘를 하지 말고 그 뒤에 거 합시다. 이 인덱스는 닫고요. 같은 폴더 안에 보면 웨이포인트 HTML이 있어요. 웨이포인트 HTML을 열어보실게요. 웨이포인트 HTML을 열어주십시오. 웨이포인트 HTML은 누구랑 연결된답니까? main2js랑 연결된대요. main2js는 없습니다. main2js를 만들게요. main2js를 만들어주세요. 얘는 main2js랑 연결을 해서 분할하겠다고요. 자, 좀 전에는 우리가 스크롤 양을 검사해서 숫자가 바뀌는 거는 애니메이트의 프로그레스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했어요. 두 번째는 스크롤 양을 검사하는 것도 라이브러리 쓸 거고요. 텍스트가 바뀌는 것도 라이브러리 쓸 겁니다. 둘 다 라이브러리 쓸 거라고요. 우리가 수동으로 작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라이브러리는 숫자가 바뀌는 라이브러리 우리가 했던 거 애니메이트 넘버라는 라이브러리 쓸 거예요. 애니메이트 넘버라는 라이브러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다시 한번 사이트 좀 가볼까요? 애니메이트 넘버 구글 해볼게요. 애니메이트 넘버 해서 구글 해주시면 맨 위에 얘 사용법이 나오죠? 애니메이트 넘버 들어가 보면 얘 사용법은 라이브러리 로드한 다음에 이 지금 스팬 태그의 id에다가 숫자 0이라고 찍혀 있지만 그 숫자가 165로 바뀌는 거는 이 요소를 불러오고 애니메이트 넘버라는 라이브러리를 돌린 다음에 넘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 넣어주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그 숫자권 바뀌는 거를 이 라이브러리가 금방 해준다고요. 요걸 쓰겠다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웨이포인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겠대요. 웨이포인트도 구글 해볼게요. 웨이포인트도 구글 해봅니다. 이번엔 스크롤 양을 검사하는 것도 그조차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웨이포인트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맨 위에 웨이포인트 검색이 됐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웨이포인트 들어가 볼게요. 자, 웨이포인트의 사용법은 자바스크립트 방식도 있고 jQuery 방식도 있습니다. 쓰는 건 여기에서 뭐랍니까? 여러분이 스크롤 할 때에 그 요소에다가 일을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래요. 제가 써본 바로 가장 쉽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답니까? 엘리먼트,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군요. id 웨이포인트가 화면에 나타날 즈음에 할 일 해서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 안에다가 여기 펑션 안에다가 우리가 할 일을 쓰면 되는 구조예요. 가이드 가볼까요? 가이드를 클릭을 해보시면 jQuery 방식이 있죠? jQuery 클릭을 해볼게요. jQuery 로드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답니까? 조금 더 쉬운 문법으로 볼게요. 앞에 선택자가 있고 선택자에다가 웨이포인트하고 펑션 해서 쓰는 방법이 쉽다고요. 여기도 다 똑같네. 밑에도 다 똑같네요. 지금 보시면 선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돌리고 이 선택자가 화면에 나타날 즈음에 할 일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할 일을 쓰면 된다고요. 그런 문법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얘도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HTML에 와봅시다. HTML 와보면 웨이포인트라는 것도 쓸 준비가 되어 있고 애니메이트 넘버라는 것도 다운로드가 돼서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main2 좀 전에 만들었으니까 main2에 가서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다큐먼트가 준비되면 할 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포인트도 우리가 한 번만 작동을 해야 돼요. 한 번만 작동하는 건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변수명 executed라는 걸 만들고 기본값은 얘가 false인데 이게 false일 때 한 번 실행하고 한 번 실행한 다음엔 저 값을 다시 true로 바꿔놔서 다시는 텍스트가 바뀌는 게 작동을 안 하게끔 하는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웨이포인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누가 화면에 나타날 때 해야 되는 거냐면 요 섹션 2가 화면에 나타날 타이밍에 해야 된다고요. 클래스명 카피 했고요. 선택자가 있고 이 선택자에다가 웨이포인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돌리면 된대요. 웨이포인트하고 할 일 뒤에 펑션으로 써줍니다. 펑션. 이게 얘의 사용법이라고요. 이렇게만 쓰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해서 이 요소가 화면에 나타나면 이게 화면에 나타날 타임보다 스크롤을 많이 하면 이라는 것까지 다 줄여서 쓴 거라고요. 이렇게 쓰면 뭘 해결해 준 거라고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메인즈에서 작성했을 때 지금 뭘 해결해 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해결한 거라고요. 어디 갔어? 요걸 해결해 준 거라고요.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크면까지 다 해결한 거라고요. 뭐가? 얘가 웨이포인트라고만 하면. 자, 저 요소가 나타날 타이밍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숫자가 바뀌는 걸 해야 되는데 숫자가 바뀌는 게 한 번만 작동한다고 하니까 if문을 작성을 해서 아까 뭐가 이게 false라고 한다면 저게 false라고 한다면 할 일 해서 쓴다고요. 실행된 적이 없다라는 변수명 executed의 값이 false라고 하면 저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숫자가 바뀌는 걸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숫자가 바뀌는 거 어떻게 한답니까? 아까 애니메이트의 라이브러리 우리가 구글 해봤을 때에 얘의 사용법은 어떻게 된대요? 앞에 선택자가 있고 애니메이트 넘버하고 넘버라는 옵션의 값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대로 카피를 해올 겁니다. 이렇게 카피해 왔어요. 아까 애니메이트 넘버에서 그대로 카피해 왔다고요. 우린 누가 바뀌는 겁니까? 누구한테다가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id 라이스라는 게 없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였지요? 예, 애니메이트 클래스명 애니메이트니까 애니메이트라고 써줘야 되겠다고요. 여기가 클래스명 애니메이트. 몇으로 바뀌어야 돼요? 숫자가 우린 6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6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저장돼 있죠? 60이라는 숫자가 여기 데이터 레이트의 숫자를 받아와야 된다고요. 아까하고 똑같죠? 변수명 이번엔 타겟이라고 해볼게요. 타겟의 넘버가 누구? 이 애니메이트의 요소의 속성 중에 어느 속성의 값? 얘의 속성에서 누구의 값? 데이터 레이트의 속성의 값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저장돼 있어? 60이라는 게 저장돼 있으니까 여기다 숫자를 그렇게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숫자를 받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쓴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바뀌겠죠. 그죠? 숫자가 후루룩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저장하고 볼까요? 자, executed의 값을 false로 하고 웨이포인트 얘가 화면에 나타날 타이밍에 그때 타겟의 넘버만큼 숫자가 누구의 숫자가 얘의 내용이 바뀌는 거를 작성을 하고 있다고요. 다 한 다음에는 요게 다 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 다시 작동을 안 합니까? executed의 값을 뭐로 바꿔놔야 true로 바꿔놔야 다시 작동 안 할 거라고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도록 하지요. 누굴 봐야 됩니까? 웨이포인트의 HTML을 브라우저에서 보십니다. 웨이포인트의 HTML을 브라우저에서 보실게요. 자, 스크롤 내리면 여기에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얘가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 해봅니다. 살살 하는데 지금 이 요소가 어디까지 가야 여기 끝에까지 가야지만 작동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하고 똑같죠. 우리가 main.js에서 작성을 할 때에 해당 요소가 위에서 떨어진 거리가 1200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많다라고 하면 그 요소가 꼴딱 넘어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얘가 꼴딱 넘어갈 타이밍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적게 하려고 아까 우리는 옵셋 값에서 300 정도 뺐다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조금 덜 와서도 얘가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이 웨이포인트라는 이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봐야 되겠어요. 구글 다시 가볼게요. 웨이포인트의 사용법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웨이포인트에서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Getting Started 시작하기를 보고 있어요.
웨이포인트에서 시작하기를 찾아보십니다. 시작하기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기본 문법을 지금 쓴 거예요. 기본 문법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하다고요. 옵셋이 필요해요. 이 무슨 뜻은 뭐냐면 그 요소가 우리가 원하는 요소가 어디에서 from top에서 탑에서 20픽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트리거 하겠다고요. 그때 작동을 하겠다고요. 20이라고만 쓰면 저런 거고 저는 저 요소가 어디에서 화면에서 이만큼 떨어진 여기서부터 하고 싶어요. 이 화면을 100%로 봤을 때 80%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저 요소가 여기쯤 이 라인에 왔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 섹션 2가 여기쯤 왔을 때 작동하고 싶다고요. 이 화면에서 80% 지점에서 작동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려면 얘를 어디에 쓰래요? 펑션 다음에 여기 다음에다가 쓰래요. 그러면 써볼까요? 자, 얘가 이 중괄호가 웨이포인트라는 중괄호가 여기에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옵셋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웨이포인트라는 게 있고 됐습니까? 웨이포인트라는 게 있고 이 중괄호가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데 이 중괄호 클릭을 해보면 이 중괄호가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에서 옵션을 하나 더 달 수가 있대요. 여기에 엔터하고 콤마 한 다음에 뭐를 옵셋이라는 옵션이 필요하다고요. 옵셋 80%라고 할게요. 옵션 중에 옵셋이라는 옵션을 80%라고 했다고요. 여기 이 중괄호가 끝나는 요 시점에 콤마 빼먹으시면 안 돼요. 콤마 있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을 넣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뒤에 시간도 넣을게요. 시간도 넣으려면 애니메이트에서 요 숫자가 바뀌는 거에 시간을 넣어야 된다고요. 시간을 보면 자 어디에다가 넘버라는 거가 있고 넘버라는 거 이렇게 써서 했고요. 우린 이 뒤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쓴 거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뭘 넣으면 된대요? 시간을 넣으면 된대요. Multiple Properties에서 보면 시간은 여기 중괄호 다음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 중괄호 다음에다가 시간을 1.5초라고 할게요. 자, 저장하고 볼까요? 지금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거니까 웨이포인트 HTML의 완성본을 브라우저에서 보시죠.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숫자가 바뀌고 다시 스크롤 하더라도 다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자,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데 퍼센트가 안 나오죠. 퍼센트가 나오는 거는 예제가 다르죠. 왜 애니메이트 넘버의 사이트에 가주세요. 애니메이트 넘버에서 숫자가 나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변수명 얘가 있어야 되고 그 변수명이 어디에 넘버라는 옵션 다음에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애니메이트 넘버의 사이트에 오셨습니까? 그대로 카피할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 스크립트를 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빌려왔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example 3에 있는 코드를 참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애니메이트 넘버 카피할게요. 변수명 스텝 카피하고요. 이게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애니메이트 넘버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애니메이트 넘버 여기 위에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넘버가 하나 더 넣은 거니까 여기에서 헷갈리니까 엔터 해서 할게요. 자, 넘버 다음에 옵션이 하나 더 있대요. 콤마가 여기 있는 게 낫겠군요. 넘버 다음에 옵션이 뭐가 더 있는 겁니까? 다시 사이트 가볼게요. 넘버라는 옵션 다음에 콤마 해서 누구 넘버라는 스텝이라는 옵션의 값이 이 변수명 안에 있는 게 여기 들어와야 된대요. 그대로 카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변수명 불러오는 거 %까지 불러오는 거 넣어줬고 그 다음에 넘버라는 거 다음에 여기 콤마하고 얘가 있대요. 잠깐만 가로 안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네요.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넣어야 되는 거군요. 콤마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도 숫자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이 중괄호 다음에 콤마 시간 있고 그 다음에 넘버 다음에 콤마 옵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고침했고요. 이제 %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코드를 좀 보게끔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완성본 되겠습니다.